매일 콜라겐 파우더를 섭취하면서 관절 통증 완화, 피부 강화 또는 근육 재생을 기대했지만 실질적인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노년층에게 있어 문제는 콜라겐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콜라겐을 활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작은 숨겨진 실수들 때문입니다. 저는 MAYA 박사이며 20년 이상 노인들을 치료하면서 이 패턴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환자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최고급 콜라겐을 구매하고 매일 꾸준히 복용하지만 몇 달 후에도 무릎은 여전히 아프고 피부는 얇게 느껴집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체가 콜라겐을 예전처럼 흡수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정 습관들이 콜라겐 흡수를 완전히 막아 당신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부적절한 음료에 콜라겐을 섞으면 혈류에 도달하기도 전에 아미노산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C와 같은 핵심 영양소 없이 섭취하면 신체가 새로운 콜라겐 섬유를 만들 수 없습니다. 또한 저렴하고 과도하게 가공된 파우더는 오히려 치유 대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보충제 라벨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콜라겐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여전히 강력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영양소와 결합했을 때 관절의 편안함을 회복하고 유연성을 개선하며 심지어 근력을 다시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노인들이 콜라겐과 관련하여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과 더 중요하게는 그것들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콜라겐을 제대로 섭취할 때 당신의 몸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실수 1. 뜨거운 음료나 끓는 액체에 콜라겐을 섞는 것. 노년층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콜라겐 파우더를 커피, 차 또는 너무 뜨거운 다른 음료에 넣는 것입니다. 따뜻한 액체에 잘 녹기 때문에 앵가고 보일 수 있지만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신체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 자체를 조용히 파괴합니다. 콜라겐은 주로 글리신, 프롤린, 하이드록시프롤린과 같은 섬세한 아미노산 사슬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 재생을 위해 신체가 온전한 상태로 흡수해야 합니다. 끓는 음료에 콜라겐 파우더를 추가하면 열 변성으로 인해 이 사슬들이 분해됩니다. 즉, 마실 때쯤에는 콜라겐의 구조가 상당 부분 손실되어 피부, 관절, 근육 복구에 필요한 펩타이드를 더 이상 형성할 수 없게 됩니다. 농업 및 식품화학 저널 오브 에그리컬처럴 앤드 푸드 케미스트리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콜라겐 펩타이드는 약 $71 백슬래시사인 CIRC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C $사인 $160 백슬래시사인 CIRC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F $사인 즉 갓 내린 커피와 비슷한 온도에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뜨거운 음료를 마시는 첫 모금에서 이미 신체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변성된 콜라겐을 섭취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소화와 단백질 흡수가 자연적으로 느려지기 때문에 작은 양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콜라겐이 위장에 도달하기도 전에 손상되면 신체는 그것을 사용 가능한 아미노산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연골이나 피부를 재생하는 대신 대부분이 사용되지 않고 배출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콜라겐은 미지근하거나 실온의 액체에 완벽하게 녹습니다. 아침 음료와 함께 여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단지 콜라겐 한 스쿱을 넣기 전에 음료를 약 10에서 15분 동안 식힌십시오. 부드럽게 저어주면 효능을 잃지 않고도 파우더가 잘 섞일 것입니다. 취침 전에 따뜻한 것을 선호한다면 약 $49 백슬래시사인 CIRC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C $사인 $120 백슬래시사인 CIRC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F $사인 정도로 뜨겁지 않고 따뜻한 우유, 아몬드 우유 또는 골든 밀크에 섞어 마셔보십시오. 이 방법으로 당신은 깨지기 쉬운 펩타이드를 보호하고 매 섭취량의 전체 이점을 신체가 얻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할 때 콜라겐은 여전히 더 부드러운 관절, 더 튼튼한 뼈, 그리고 더 탄력 있는 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뜨거운 머그잔에 손을 대기 전에 잠시 식힐 시간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콜라겐과 당신의 몸이 감사할 것입니다. 실수 2.
비타민C 없이 콜라겐만 섭취하는 것. 노년층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또 다른 실수는 콜라겐을 단독으로 섭취하고 신체가 실제로 콜라겐을 활용하도록 돕는 충분한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60세 이상 사람들이 몇 달 동안 콜라겐을 먹었는데 아무런 차이를 못 느꼈다 오고 말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몸은 보충제만으로는 새로운 콜라겐 섬유를 만들 수 없습니다. 콜라겐 파우더는 글리신, 프롤린과 같은 원료인 아미노산을 제공하지만 비타민C는 그것들을 강력하고 사용 가능한 콜라겐 가닥으로 조립하는 도구입니다. 비타민C가 없으면 이 아미노산들은 새로운 연골, 피부 또는 결합 조직으로 변환되지 않고 시스템을 순환하다가 배설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의 두 가지 필수 단계인 프롤린과 리신 수산화 반응에서 보조인자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화학 반응은 콜라겐 사슬을 안정화시키고 피부에 탄력을 주고 관절에 유연성을 주는 삼중 나선 구조를 형성할 수 있게 합니다. 비타민C 수치가 너무 낮으면 고품질 보충제를 복용하더라도 콜라겐 생성이 극적으로 느려집니다. 60세 이후에는 자연적인 비타민C 저장량이 감소합니다. 위는 영양소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위산을 덜 생산하며 많은 노년층은 소화 문제로 인해 과일과 채소를 덜 섭취합니다. 미국 임상영양저널 어메리컨 저널 오브 클리니컬 눌리션의 한 연구에서 매일 100mg 미만의 비타민C를 섭취한 65세 이상의 성인은 적정량을 섭취한 사람들에 비해 피부 콜라겐 밀도가 최대 40%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완전히 예방 가능한 큰 차이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콜라겐을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이나 음료와 함께 섭취하십시오. 1일 콜라겐을 오렌지 또는 자몽 주스, 농축액이 아닌 생과일, 레몬이나 라임이 들어간 따뜻한 물, 또는 딸기, 키위, 파인애플이 들어간 스무디에 섞을 수 있습니다. 보충제를 선호한다면 콜라겐과 함께 250mg에서 500mg의 비타민C를 복용하십시오. 이성적으로는 혈류의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도록 하루에 2번 소량으로 나누어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비타민C가 첨가되었다고 광고하는 설탕 함량이 높은 주스나 탄산음료와 콜라겐을 결합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과도한 설탕은 당화, 글라이케이션라는 과정을 통해 콜라겐 섬유에 결합하여 오히려 그것들을 약화시킵니다. 대신 천연 또는 무가당 옵션을 고수하십시오. 제 환자들은 콜라겐을 비타민C와 꾸준히 짝지어 섭취하기 시작한 후 4에서 6주 이내에 눈에 띄는 개선을 보였습니다. 더 부드러운 피부, 줄어든 통증, 그리고 관절에 약간 더 나은 탄력입니다. 이것은 콜라겐을 더 많이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콜라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몸에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콜라겐 파우더만 섭취하고 있다면 멈추지 마십시오. 작은 비타민C 한 번을 추가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몸이 속에서부터 재생하도록 돕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변화 중 하나입니다. 실수 3. 식단에 충분한 단백질 없이 콜라겐을 섭취하는 것. 60세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콜라겐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가장 간과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단순히 하루 종일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싼 콜라겐 파우더를 섭취하더라도 신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아미노산을 얻지 못하면 얼마나 꾸준히 복용하는 조직을 재생하거나 복구할 수 없습니다. 콜라겐을 신체 복구 시스템이라는 벽의 단 하나의 벽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중요하지만 혼자 설 수는 없습니다. 근육, 피부, 결합 조직은 또한 달걀, 생선, 가금류, 콩 또는 그릭 요거트와 같은 음식에서 얻는 류신, 아이소류신, 발린과 같은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콜라겐은 결합할 것이 없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자연적인 단백질 대사가 느려집니다. 신체는 단백질을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데 덜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의사들은 이것을 별표 동화 저항성, 캐너발릭 리지스턴스,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노년층이 충분히 먹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근육과 근력을 잃는 이유입니다. 미국 노인의학회 저널 오브 더 어메리컨 제리액닉스 서사이어티의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체중 킬로그램당 하루 1g 미만의 단백질을 섭취한 65세 이상 성인은 이 양을 충족하거나 초과한 사람들에 비해 근육 손실이 현저히 많고 콜라겐 교체 속도가 느렸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체중이 68kg, 150파운드이라면 근육과 콜라겐 생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하루에 약 65g에서 7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끼 식사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신체는 하루 종일 고르게, 이상적으로는 식사당 20g에서 25g씩 나누어 섭취할 때 단백질을 가장 잘 흡수합니다. 이것이 제가 종종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와 함께 또는 바로 직후에 콜라겐을 섭취하도록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콜라겐을 그릭 요거트나 우유가 들어간 스무디에 섞거나 치아 또는 햄프시드를 곁들인 오트밀에 섞거나 아몬드 버터와 바나나를 섞어 간단한 간식으로 만드십시오. 이 조합은 콜라겐에서 얻는 특정 펩타이드와 새로운 조직을 실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완전한 아미노산 프로파일을 모두 제공합니다. 콜라겐 단독으로는 완전 단백질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9가지 중 하나인 트립토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콜라겐에만 단백질 공급원을 의존하는 것은 근육이나 피부에 장기적인 이점을 제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음식에서 진짜 단백질을 섭취하고 콜라겐을 보충제로 사용하며 흡수를 돕기 위해 식사에 다채로운 채소와 건강한 지방을 포함하도록 하십시오. 제 환자들이 이것을 시작하면 몇 주 안에 그 차이가 눈에 띕니다. 근육이 더 단단하게 느껴지고 관절 통증이 줄어들며 피부가 얇아지는 대신 더 튼튼해 보입니다. 이것은 콜라겐이 마침내 기다려왔던 영양 지원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다음 한 스쿱에 손을 대기 전에 오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콜라겐은 지름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완성될 때 당신의 몸은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실수사, 콜라겐을 하루 중 부적절한 시간에 섭취하는 것, 특히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콜라겐의 이점을 조용히 제한하는 또 다른 실수는 부적절한 시간에 복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년층은 단순히 일상에 맞추기 위해 아침 일찍 콜라겐을 섭취합니다. 하지만 신체가 진정으로 콜라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간 선택이 중요합니다. 콜라겐은 소화 후 더 작은 펩타이드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 단백질입니다. 이 구성 요소들은 관절을 복구하고 피부를 재건하며 근육 조직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신체는 올바른 생리적 상태일 때만 이 재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 즉, 진정되고 영양분이 공급되며 다른 영양소의 지원을 받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노년층에게 이 상태는 공복이 아닌 식사 후에 발생합니다. 아침 일찍 음식 없이 콜라겐을 섭취하면 신체가 그 아미노산 중 일부를 복구 대신 기본적인 에너지 요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콜라겐 섬유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양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콜라겐을 식사 직후 또는 취침 전에 섭취할 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 영양저널 브리티시 저널 오브 눌리션의 연구에 따르면 소량의 탄수화물이나 지방과 함께 콜라겐을 섭취하면 펩타이드 흡수가 최대 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의학과학저널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메디컬 사이언시즈의 또 다른 연구는 취침 1시간 전에 콜라겐을 복용한 성인들이 더 큰 관절 편안함과 근육 회복을 경험했다고 보여주는데, 이는 신체가 수면 중에 대부분의 조직 복구를 자연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나이 든 환자들에게 콜라겐을 아침 의식이 아닌 회복 보충제처럼 다루라고 자주 말하는 이유입니다. 저녁에 콜라겐을 마시면 특히 따뜻한 우유, 아몬드 우유 또는 골든 밀크와 같은 진정시키는 것과 함께 마시면 신체의 자체 복구 주기와 일치하게 됩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 이 콜라겐 펩타이드들은 혈류를 순환하며 근육과 관절 회복을 지원합니다. 저녁 시간은 또 다른 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흡수 경쟁이 적다는 것입니다. 낮 동안 소화 시스템은 다른 음식, 보충제,
약물을 처리하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밤에는 위장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 콜라겐 펩타이드가 더 효율적으로 흡수됩니다. 하지만 낮에 섭취하는 것을 선호한다면 단백질을 포함하는 식사와 짝지어 섭취하십시오. 예를 들어 요거트가 들어간 스무디, 오트밀 또는 달걀에 추가하십시오. 이는 흡수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가 조직을 제대로 재건하는 데 필요한 상호보완적인 아미노산을 확보하도록 보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콜라겐 섭취 시간은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콜라겐의 약 3분의 1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글리신은 뇌에 가벼운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취침 전에 글리신을 섭취한 성인들은 더 빨리 잠들고 더 깊고 편안한 수면을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콜라겐이 취침 의식으로 아름답게 작동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따라서 아침 커피에 콜라겐을 섞어 마셨다면 바꿔보십시오. 저녁 식사 후 또는 취침 약 1시간 전에 이상적으로는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것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몇 주 안에 아침에 관절이 더 유연하게 느껴지고 피부가 더 건강해 보이며 잠을 조금 더 깊이 자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목표는 콜라겐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장 잘 사용할 준비가 되었을 때 섭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시간에는 한 스쿱도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 저렴하거나 저품질 콜라겐 파우더를 사용하는 것, 이것은 너무 자주 보는 실수입니다. 특히 관절, 피부, 근육을 더 잘 관리하고 싶어하는 노년층이 자신도 모르게 이전보다 해가 더 많은 저품질 콜라겐을 구매하게 됩니다. 시장은 화려한 라벨, 큰 약속,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도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콜라겐에 관해서는 품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브랜드 명성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그것을 흡수하고 사용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콜라겐은 신체가 흡수하려면 더 작은 펩타이드로 분해되어야 하는 긴 단백질 사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품이 제조 과정에서 제대로 가공되지 않거나 과열되면 이 펩타이드들이 파괴되어 소화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더 큰 분자들이 남게 됩니다. 흡수되는 대신 대부분이 사용되지 않은 채 시스템을 통과하게 됩니다. 기능성 식품 저널 오브 펑셔널 푸즈즈의 한 연구에 따르면 가수분해된 콜라겐 펩타이드, 즉 효소 처리를 통해 부드럽게 분해된 콜라겐은 비가공 콜라겐보다 생체 이용률이 최대 90% 더 높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몸이 실제로 소화하고 조직 복구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불행히도 많은 저렴한 콜라겐 파우더는 이러한 세심한 처리를 건너뜁니다. 일부는 저극동물 부산물로 만들어지거나 가혹한 화학물질이나 고열로 처리되어 구조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불필요한 충전재, 인공 감미료 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에 조용히 축적되는 중금속과 혼합됩니다. 60세 이후에는 소화 시스템이 더 민감해집니다. 이는 품질이 낮은 콜라겐이 단순히 효과가 없는 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팽만감, 속쓰림 또는 경미한 염증을 유발하여 회복을 지원하는 대신 실제로 늦출 수 있습니다. 콜라겐 보충제를 선택할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1형 및 3형 가수분해된 콜라겐 펩타이드, 이성적으로는 박목소, 그래스페드 보바인 또는 자연산 해양 콜라겐에서 공급된 것, 오순도 및 중금속에 대한 제3자 테스트, NSF 또는 USP와 같은 인증을 찾으십시오. 추가된 설탕, 검즈 또는 인공향료가 없을 것, 5. 콜라겐의 출처를 정확히 명시하는 투명한 성분 목록. 라벨에 유형이나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콜라겐 파우더라고만 적혀 있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당신의 몸은 무엇을 얻고 있는지 알 자격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간과되는 요소는 맛과 용해도입니다. 고품질 콜라겐 파우더는 따뜻하거나 실온의 물에 몇 초 안에 완전히 녹아야 하며 맛이나 냄새가 거의 없어야 합니다. 콜라겐이 뭉치거나 강한 냄새가 나거나 유리잔 바닥에 잔여물을 남긴다면 이는 종종 정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깨끗하고 잘 테스트된 콜라겐 보충제에 몇 달러를 더 쓰는 것은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진료에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환자들이 저렴한 일반 브랜드를 검증된 가수분해된 콜라겐으로 바꾸고 한 달 안에 마침내 결과가 나타납니다. 더 부드러운 피부, 더 나은 관절 이동성, 그리고 줄어든 아침 뻣뻣함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주는 것으로만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자신에게 주려고 노력하는 관리만큼이나 순수하고 일관성 있는 콜라겐을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품질에 투자할 때 당신의 몸은 눈에 띄고 지속적인 힘으로 당신에게 보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수 6. 우수분 공급 없이 콜라겐을 섭취하는 것. 이것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지만 매일 콜라겐을 완벽하게 섭취하고 있더라도 당신의 몸이 적절하게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관절, 피부 또는 근육에 큰 효과를 주지 못할 것입니다. 물은 콜라겐의 효능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신체의 자연적인 수분 균형이 변하기 시작하는 60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수분 공급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콜라겐의 임무는 단순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물을 잡아두는 것입니다. 콜라겐 섬유를 피부, 관절, 근육 속의 작은 스펀지라고 생각하십시오. 수분을 공급받으면 통통하고 탄력 있으며 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이 섬유들이 부서지기 쉽고 뻣뻣해져 건조한 피부, 관절 불편함, 그리고 활동 후 느린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체가 물을 더 쉽게 잃고 예전만큼 목마름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년층이 하루에 몇 잔의 액체만 마시는데 종종 수분 손실을 증가시킬 수 있는 커피나 차입니다. 이는 당신이 섭취하는 콜라겐이 당신의 세포가 그것을 결합할 충분한 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직에 완전히 통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상생화학 및 영양저널, 저널 오브 클리니컬 바이오케미스트리 앤드 눌리션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콜라겐 보충과 적절한 수분 공급을 결합한 성인들은 콜라겐만 섭취한 사람들에 비해 피부 탄력에서 22% 더 큰 개선을 보였습니다. 수분 공급은 문자 그대로 안팎으로 콜라겐의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그렇다면 콜라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수분을 유지해야 할까요?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의 물을 목표로 하되 한 번에 모두 마시는 대신 하루 종일 천천히 마시십시오. 오이, 수박, 오렌지, 잎채소와 같은 수분이 많은 음식을 포함하십시오. 이것들은 일반 물보다 신체가 물을 더 잘 유지하도록 돕는 전해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맹물이 지루하다면 레몬 한 조각이나 민트 잎 몇 개를 추가해 보십시오. 상쾌하며 콜라겐 형성을 지원하는 작은 비타민C 부스트를 제공합니다. 과도한 카페인과 알코올을 제한하십시오. 둘 다 수분을 고갈시키고 조직을 수분 공급 상태로 유지하는 신체의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심지어 매일 콜라겐 파우더를 물, 허브차 또는 가벼운 스무디에 섞어 수분 공급과 콜라겐을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액체는 펩타이드를 혈류와 조직으로 직접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작지만 강력한 한 가지 요령은 콜라겐을 섭취한 직후에 물 한 잔을 가득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펩타이드가 더 효율적으로 순환하고 흡수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부는 덜 건조하게 느껴지고 관절은 더 완충되며 근육은 더 빨리 회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콜라겐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콜라겐은 골격이지만 수분 공급은 그것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입니다. 충분한 물이 없으면 최고의 보충제도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음 한 스쿱을 섭취하기 전에 당신의 유리잔을 확인하십시오. 때로는 콜라겐이 더 잘 작동하도록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파우더를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실수 7. 콜라겐이 밤새 작용하기를 기대하고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것. 몇 주 동안 콜라겐을 섭취했지만 아직 눈에 띄는 변화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노년층 사이에서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콜라겐이 밤새 작동하기를 기대하고 신체가 반응하기 시작하기 직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합니다. 모든 라벨, 광고 또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단 며칠 만에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은 콜라겐이 빠른 해결책 보충제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재건 과정입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에는 그 과정이 단순히 더 오래 걸립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관절의 유연성을, 그리고 근육의 구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혈류에 빠르게 녹는 비타민과 달리 콜라겐 펩타이드는 흡수되고 순환되며 새로운 조직에 짜여져야 하는데 이 과정은 8주에서 12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화장품 피부과학 저널 오브 카즈메틱 더머탈러지에 발표된 임상 연구에서 매일 10g의 콜라겐을 섭취한 노년층은 4주 차에는 미묘한 개선만 보였지만 12주 차에는 피부 탄력이 30% 이상 개선되었고 미세한 선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행의학연구와 견해 저널 커런트 메디컬 리서치 앤드 어피니언의 연구는 관절 불편함을 가진 노인들이 3개월 동안 지속적인 사용 후에야 의미 있는 개선을 보고했으며 그 전에는 아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몇 주 후에 중단한다면 당신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기 직전에 그 과정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표면 아래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건설하고, 복구하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단지 작업을 마치기 위해 시간과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제 나이 든 환자들이 꾸준히 복용하도록 돕기 위해 저는 종종 간단한 콜라겐 진행 체크리스트를 유지하도록 제안합니다. 1에서 4주차 수분 공급과 비타민C 섭취에 집중하십시오. 소화나 수면에서 미묘한 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5에서 8주차 피부가 약간 더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관절 통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9에서 12주차 눈에 띄는 변화. 더 매끄러운 피부, 더 강한 손톱, 줄어든 뻣뻣함, 그리고 걷거나 운동할 때 약간 더 많은 에너지. 밤중에 쥐가 덜 나거나 산책 후 회복이 더 빨라지는 것과 같은 작은 징후들은 거울로 보기 전에도 그것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알림은 콜라겐이 좋은 습관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결과는 그것을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일일 단백질, 꾸준한 수분 공급, 가벼운 운동, 그리고 좋은 수면과 결합할 때 나옵니다. 이것들이 신체가 콜라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러니 콜라겐을 꾸준히 섭취했지만 아직 극적인 결과를 보지 못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효과를 판단하기 전에 최소한 3개월 전체 동안 꾸준함을 유지하십시오. 콜라겐을 빠른 기적이 아닌 미래의 힘과 편안함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지금 반응하는데 더 느릴 수 있지만 치유하는 방법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단지 약간의 시간과 인내가 더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줄 때 당신은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지속적인 변화로 보답받을 것입니다. 마무리, 콜라겐을 제대로 활용하기 이러한 실수들 중 일부를 저질렀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 노년 환자들 거의 모두가 이 중 최소한 하나는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디서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타이밍, 수분 공급, 그리고 영양소로 콜라겐을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몸은 반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68세였던 환자 헬렌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콜라겐을 꾸준히 섭취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보지 못했고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몇 가지 작은 변화, 즉 비타민C 추가, 물 더 마시기, 그리고 콜라겐 섭취 시간을 저녁으로 바꾸기를 했을 때 6주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아침 뻣뻣함이 사라졌고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피부가 다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콜라겐을 섭취하는 것과 진정으로 활용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콜라겐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입니다. 뜨겁지 않고 따뜻하게 섭취하십시오. 비타민C와 짝지어 섭취하십시오. 수분을 유지하십시오.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당신의 몸에 치유할 시간을 주십시오. 당신의 콜라겐은 밤새 작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관성, 인내, 그리고 올바른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환자들에게 상기시키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스스로를 복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그 과정은 더 느릴 수 있지만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올바른 음식, 올바른 음료, 또는 올바른 습관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몸에 재건할 수 있는 허락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MAYA 박사이며 이 영상이 콜라겐을 안전하고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당신에게 진정으로 작용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며 격려가 필요한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때로는 더 나은 건강이 더 많이 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하는 것에서 오기 때문입니다.